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장 부의사관 이상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이력 추적 제도의 기본 방향,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세 번째로 우리가 식품 이력 추적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는지, 네 번째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다섯 번째 앞으로의 대한민국 식품 이력 추적 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 다음에 앞으로 법 개정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제도 관리 제도는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이라 하면은 가축을 사육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의류를 양식하고 하는 것부터 마지막 기타 식품 판매업소에서 판매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식품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식품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수입품이 들어있는지, 어느 나라산이 들어와 있는지, 국내산 중에서도 어느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식품 이력 추적 제도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에 있어서 주민등록의 경우가 똑같다. 이분이 어디서 출생했고 어떤 경우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누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 그것을 우리 식품에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큰 정부의 큰 목표가 뭐냐? 이는 정부의 목표를 있지만 우리 식품 생산 업계에서도 목표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의 생산부터 이력까지 판매까지 이력 정보를 갖다가 기록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을 생산했죠. 식품을 생산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식품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소비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음식을, 식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업도 좋아지고 우리 소비자들도 엄청난 이익을 갖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갖다 편익정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부는 중요한 것이 이 등록 대상 업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자율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들이 먹는 거 뭡니까? 영유아식품입니다. 영유아식품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좋은 걸 갖다가 그리고 이름 있는 거, 얼굴 있는 식품을 갖다가 사서 공급받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력이 있는 식품을 사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좋은 음식, 좋은 물품을 갖다가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누가 먹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먹죠. 그러면 거기에 이력이 돼 있는 그런 식품을 갖다가 공급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식품위생법 49조를
개정을 했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무 적용 품목을 했습니다만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식품 이력이 된 품목을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대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의 기본 뜻이다. 그리고 등록을 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무 적용을 먼저 하고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등록 기준은 식품위생법 49조에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상당히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를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2도 등록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74조까지 등록사항을 변경한다든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는 안 했을 경우에 식품 이력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 3에서 7까지도 등록사항의 변경, 유효기간 연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도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명시한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잘 관리하려고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FTA 발효와 그리고 완전히 WTA 출범과 동시에 완전 개방된 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중에서 하나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많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을 하자. 우리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자, 식품 이력 추적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4단계에 걸쳐서 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총 해가지고 9개 소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2017년 12월 1일까지가 4단계인데 6,933개 업소를 갖다가 등록을 하겠다라는 행태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까지는 830개 업소를 등록을 하도록 했거든요. 이는 의무적용입니다. 의무적용이라는 개념은 안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유념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다 도입 안 했을 경우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업소가 식품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1일까지는 1,710개. 그 다음에 2016년도 12월까지는 1,610개.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1일까지는 2,783개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소,
매출액 기준을 했습니다. 5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대상을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12월 1일까지는 11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제조업소하고 수입은 47개소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50억 이상이 되는 게 47개소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품 판매업소가 중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783개소였습니다. 이 783개소가 우리 건강기능식품하고 영유아식품을 파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이 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않으면 행정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1일까지는 10억 이상인데 내년도에 145개소. 식품 판매업소는 5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565개소입니다. 이것이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년, 17년 순서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건 자율이 아닙니다. 이는 법에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절차가 간단해요. 여러분 식품 생산할 때 바코드 다 있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을 갖다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타임 바코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몇 자리입니까? 많으면은 8자리, 적으면은 6자리죠. 2012년도 11월 30일. 그러면 8자리죠. 2000이라는 말을 빼면은 12가 되니까 11월 30일 되니까 그 유통기한을 본다면 그러면 6자리입니다. 도합 합쳐가지고 바코드가 13개죠. 그러면 8개죠. 약 6개죠. 그러면 도합해가지고 19개가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불편합니다. 타임 바코드를 하려고 하니까. 유통기한만 찍어 있는 것만 기타 판매업소에서 입고할 때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는 걸 그렇게까지 완화를 해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지방청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류 검토를 할 겁니다. 신청서에 따라서 신규칙 별표 55서식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건강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제조 품목 보고서와 수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서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정을 하는 거죠. 그 심사 기준이 현장 심사 결과 9개 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우리가 적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판정을 해가지고 등록증을 발급하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신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신청 계획서를 내고 제조 품목 보고서, 수입 신고 필증, 수입인 경우는 그렇죠. 수입 신고증을 구비해 가지고 내면은 아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품목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세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등록 번호가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 조사 평가가 있는데 의무 등록업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사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등록한 곳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평가 일정을 1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에서 통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조가 되어 있다. 우리가 기업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왜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만 먼저 합니까? 딴 식품은 언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품은 그만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딴 식품은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